안녕하십니까, 박빌딩입니다. 저의 이 주기적인 영상 시청을 통해서 많은 연락이 오고 있는데요. 잘 보고 있다, 뭐 물건 좋더라,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일부 우리 수요층께서는 전화를 주셔서 내가 30억, 40억짜리 하기에는 금액대가 좀 무거우니 20억대나 25억대 있으면 좀 추천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1차적으로 전화로 피드백을 해드렸지만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서 20억, 25억대 그 미만 빌딩들은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20억대 빌딩 같은 경우에는 깔고 앉아 있는 이 대지 지분이 적은 면적이 좀 소규모에 해당하는 꼬마 빌딩이 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단위 평당 매매가가 좀 비싼 측에 해당이 되고요. 임대 수익률 상승에 따른 매매가 상승을 좀 내다봐야 되는 투자 패턴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땅이 작다 보니까 내부 건평이 작은 게 거의 대부분이고, 죽어가는 상권이거나 흘러가는 상권인 경우가 또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일주일마다 미팅을 통해서 3, 40개 정도의 매물을 접수를 받아도 하나 살릴까 말까 하는 진짜 희소성, 그리고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조금 더 소액이지만 정말 괜찮은 매물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고요. 자, 오늘은 실투자 금액은 11억인데 매매가는 28억. 1년당 한 5천만 원 정도의 인컴을 가져갈 수 있는 알짜 빌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역은 중랑구가 되겠고요.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파리 대책부터 부동산에 대한 이런 규제 정책이 좀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파리 대책 때는 투기 과열지구에 지정이 됐지 투기 지역에는 해당이 일단 안 됐었고요. 이번에 12, 16 대책 때 집값 상승이 좀 높았거나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으로 해서 핀셋 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랑구는 해당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최근 12, 16 대책에서 매수자 규제에 들어갔죠. 대출이 이제 9억이 넘는 거는 LTV가 20%, 그 이상인 경우에는 빵원으로 LTV가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주택 매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아파트들은 다 9억 원 미만이었고, 어떠한 다양한 개발 호재에 의해서 미래 가치가 좀 밝아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추경 매수가 끝까지 들어가서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매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자,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위로는 노원, 또 좌로는 도봉과 동대문구가 있으면서 이 동일로라든지 7호선이라든지 지하화가 예정되어 있는 동부간선도로라든지 이 세 개 라인이 강남 접근성과의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중간 위치에 입지하고 있으면서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이 중심 축에 해당하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중랑구가 과거에는 개발 이슈가 좀 약해서 부동산 상승이 좀 미미했던 부분이 있었지만은 다양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선 이 신내 역세권 일대에는 그린벨트로 조성이 되어 있었지만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화산역을 끝으로 6호선이 그 종점역이었는데 신내역까지 연장이 되면서 신내 역세권이 신설이 됐고, 경춘선이 들어가면서 더블 역세권, 청량리 역세권에서 면목동 들렸다가 신내동 오는 이 면목산 같은 경우에는 민자 사업에서 국가 산업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신내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신내 컴팩트 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좌로 우로 지식산업센터, 자족 기능이 추가가 되는 이 업무시설이 유치가 되고 있고요. 신내동 택지개발 이후에 최근에 높은 경쟁률로 분양이 완료되었던 양원지구까지 택지지구 개발을 포함한 업무시설의 추가적인 개발까지 자족 기능을 갖춘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지역에 없는 게 있죠. 바로 이 문화시설입니다. 사실 별내 역세권과 망우 역세권의 GTX B라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경춘선으로 청량리 가거나 용산, 서울역, 여의도 가기가 GTX B라인으로 인해서 15분대로 주파가 되면서 접근성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런데 별내 신도시에서나 갈매 신도시에서나 신내 양원지구에서나 강남 넘어가려면요, 경춘선 타고 와서 상봉역에서 7호선 갈아타야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현황이 굉장히 높으면서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GTX B가 신설되면서 추가적으로 도심 접근성이 개선이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별내동이나 갈매동 시내 양원지구에는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뭐 결혼식을 한다든지 뭐 돌잔치 피로연을 한다든지 영화를 볼 수 있는 이 문화시설이 없어서 이 지역의 택지개발지구들은 경춘선을 타고 상봉역세권 일대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봉동은 거주인구도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이 지역에서 가장 랜드마크급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인구 분포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고 계시다시피 홈플러스나 코스트코, 이마트, 그 다음에 CGV나 메가박스, 추가적으로 엔터식스가 다 이 상봉동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벨레나 갈매, 양원지구에서 이용하는 문화시설이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서 7호선을 중심으로 트리플 역세권 형성이 되어 있고 GTX가 들어오는 이 상봉 망우역 역세권 일대에는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되는 지역이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봉동은 재정비 촉진지구로 개발이 처음에 진행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 중에서 1000세대 규모 가까운 주상복합 개발이 확정이 되어 있는 7구역이나 이번에 상봉터미널이 사라지면서 9구역에는 문화시설, 업무시설과 주상복합이 함께 건축이 될 예정입니다. 건축심의와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서 5년 이내에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는 개발안이 구상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해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요. 이 해지된 지역들은 일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입니다. 이 조그만 세션 안에 땅이 대부분이 준주거나 상업지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면 어쨌든 이 지역은 지구 단위로 개발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필지 하나짜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땅들이 통합적으로 묶어서 대단위로 개발을 해야지만 시나 구에서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100세대 이상, 200세대 이상 한 동짜리 아파트, 오피스텔이 순차적으로 계속 입주하고 있는 지역이죠. 자, 이 지역은 먹자 상권을 끼고 있으면서 고밀도로 개발이 되고 이 주변 일대의 낡은 토지들은 다 오피스텔 주거 형태로 개발이 돼서 거주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자, 여기서 필요한 게 점포입니다. 자, 이 일대에는 상가주택 비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됐을 때 어떤 먹을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많이 없습니다. 상가 빌딩도 보통은 다가구나 단독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 상가 전체가 상가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꼬마 빌딩이 많이 희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틈새로 공략하시면 좋겠고요. 이 물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를 살펴보시게 되면 깔고 앉아있는 땅이 75평이죠. 자체적으로 신축이 가능하면서 3종 주거지역은 맥시멈 용적률이 법정 250%인데 이 건물은 310%까지 있기 때문에 60%의 인센티브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5년도에 엘리베이터와 주차 5대를 확보한 건축으로 되었기 때문에 실제 매수하시는 분들께서는 리모델링이나 어떤 신축 이런 게 전혀 필요 없고 편하게 임대 수익을 하시면서 주변에 개발이 이루어지면 호재를 받으시면 되겠는데 지하 1층까지 완성이 되어 있죠. 지하 공사하는 게 요즘에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까지 총 7개층을 이용할 수 있는 준신축 건물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임대차 내역을 살펴보시게 되면 지하 1층에는 실용 음악학원이 있고 나머지 층은 대지가 75평이라 건평이 40평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서 옥상에는 중계기 SK텔레콤까지 유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증금 2억에 730만원 월차임인데요. 5층에 집주인이 직영으로 거주를 하고 있죠. 자, 이 면적이 40평입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120만원 차임을 줬을 때는 보증금 2억 3천에 월세에 850까지 인상시킬 수 있는 시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가 28억에 실제 대출이나 보증금 끼면 11억 정도면 충분히 매입이 가능한데 이자를 떼더라도 매달 남는 게 있으니 연으로 따졌을 때 5,100만원의 인컴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건물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도 다양하면서 입지면 입지, 주변을 둘러싼 개발 호재면 호재, 그리고 추가적인 인구 이웃까지 3박자, 4박자, 그리고 보증금도 높게 형성되어 있고 어떤 대출도 탁감이 15억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5가지 정도가 부합이 된다. 보통 건물 하나 살 때 한 가지, 두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소액 자본을 가지고서 거주도 할 수 있고 거주를 안 하시게 되면 850까지 렌트비를 끌어올려서 수익률도 가져갈 수 있는 구성이 탄탄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빌딩을 알선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저희가 앞으로 헤쳐나갈 건데요. 구독과 좋아요로 항상 응원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은 매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